저는 요즘에 거슬릴 게 없거든요. 거슬릴 게 없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물리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저는 요즘에 거슬리는 게 없어요. 거슬릴 게 없다는 거는 내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상황들이 없어야 하잖아요. 네, 저의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해보자면요. 저는 삼형제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오후 4시 정도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집이 난리가 나죠. 뭐 한 두 명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또 해달라는 게 제각각 다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저는 정신없이 거기에 이제 맞춰주곤 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가족들이 아파요. 지금 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감기가 와서 이제 충농증에 걸렸어요. 제가 코뼈가 이렇게 휘었거든요. 속안에 이제 CT를 찍어보면. 그래서 그 감기에 걸리면 충농증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충농증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프지만 사실 이 감기가 저희 그 둘째가 유치원에 다니니까 거기서 이제 옮아서 저희 둘째가 우선 아팠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저희 막내 그 다음에 저희 그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는 어제 같은 경우는 39도 넘게 계속 열이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이제 코로나 하고 그다음에 독감 검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중이염이 걸렸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중이염으로 한 두세 달 굉장히 고생을 했었거든요. 또 감기가 오니까 중이염에 걸리게 되었어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막내가 굉장히 많이 저한테 칭얼댔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저는 뭐 어떤 감정의 동요 없이 그냥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거슬릴 게 없는구나,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집착을 다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집착을 많이 이제 버렸어요. 근데도 저도 알고 있죠. 제가 고집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집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첫째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저는 저희 첫째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집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라고 조금이라도 하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항상 연출이 되죠. 그래서 그런데도 저는 저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3학년 때 이제 구구단을 뗐거든요. 학교 수업에서 곱하기 나누기가 나오니까 하는 수 없이 얘가 구구단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했죠. 지금도 한자는 하고 있지 않고 영어는 이제 제가 영어 단어 조금 해봐야 되지 않아? 파니스는 기억나? 막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학원도 안 다녀요. 국영수 학원도 안 다니는데 이제 정말 최소한의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강요 아닌 강요를 한 거죠. 이건 해야 되지 않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계속 푸시를 했던 거죠.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 이 아이한테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가 정말 공부를 안 하든지 뭘 안 하든지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능력 키워서 내가 얘 데리고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도 적어도 이 정도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는 얘의 판단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놓아버리기로 했거든요. 얘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너무 편안해지고 그 아이가 갑자기 또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긴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다 집착을 놓으니까 갑자기 아이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라. 그래서 애가 막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이 돼서는 엄마 내가 어제 했으니까 오늘 좀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길래 그래라. 너가 공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엄마 그래도 나한테 좀 신경 써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하고 아이의 사이는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원래도 좋았거든요. 근데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집착을 내가 지금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놓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집착이 정말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것도 거슬릴 게 없는 거예요. 뭐 애가 저한테 막 짜증을 내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 아이가 불편하구나. 내가 이 아이의 행동에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고가 정말로 한꺼풀 이렇게 벗겨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에고가 굉장히 잘 보여요. 워낙 이제 많이 걷어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옅은 두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의외로 운전을 별로 못하니까 운전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운전해야 되네? 막 이런 약간의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두려움도 제가 제 에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걷어내면은 정말로 해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만큼 제가 이렇게 집착을 없애는 것도 대단하고 또 이렇게 집착을 없애니까 정말 새로운 삶이 펼쳐지거든요. 그 삶의 그런 배경이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근데 나만 변하는 거거든요. 마음 공부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에고가 조금 한풀 꺾일 때 고난이 또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가족들이 다 아프거나 뭐 금전적인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뭐 인간관계에서 좀 틀어지게 되거나 그런 고통이 오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원래 에고가 하던 대로 행동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나는 이제 계속 그렇게 살게 되는 거고 그거를 딱 알아차리고 이제 다른 행동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에고를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은 저는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서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하거든요. 그냥 해요. 그냥 벌어지는 일을 그냥 해요. 그래서 분별 없고 생각 없이 그냥 하거든요. 이 일이 벌어졌네? 이 일이 벌어졌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저의 경험담을 들어보시고 집착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